자, 오름체 2로 데이 7, 일곱 번째 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피신 나오죠. 벌써 이제 임의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 신문 이제 들어갑니다. 1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파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변호인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은 어차피 한 명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죠. 첫째,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 변호사 있죠. 대표 변호사는 3인, 이거 이야기하시고, 대표 변호인의 성격은 뭐예요? 한 사람한테, 대표 변호사한테 말을 해주면 다른 변호사한테도 송달이 효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피의자 신문할 때 누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한 명만 들어가야지 100명이 와가지고 100명 밖에서 막 다 줄 서가지고 있고, 우리다가 서로 들어가야겠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변호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한 명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그 말인 거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피의자가 지정을 해야죠. 야야야야, 네가 들어와. 다 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사람들. 다 가. 그래도 야 너만 와. 이렇게 말한다. 너만 와. 한 명을 지정한다. 이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피의자다. 자, 그런데 피의자가 지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의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경찰이죠. 경찰 미쳐버립니다. 밖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드글드글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배지 달고 와가지고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피의자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피의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의자가 말 안 하니까 제일 뭐한 사람, 제일 똑똑해 보이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변호사님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인데 굳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한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만 하면 됐지 굳이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될 필요는 없죠. 없죠. 자, 그러니까 피의자도 지정을 안 하는데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꼭 지정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정하여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만 구별하시면 되죠. 지정해야 된다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소권자가 없을 때. 고소권자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정할 수 있다는 여기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파트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누구? 자, 피의자가 피신,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뭐 한다? 우리 사경이 지정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기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여러분들 다 뭐 정리가 되시고 있겠지만 자, 지정해야 된다고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하라.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쉽게 나왔네요. 1번이고요. 자,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했습니다. 동석하게 한 경우에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옆 사람 뭐라고 그러는데 원래 신뢰관계인이란 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손잡아주고 있으라니까 계속 자기가 말도 해버리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의한다. 이게 뭐 이제 뒤에 진급하다고 같이 관련되는 거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진술을 하는데요. 지금 피신입니다. 피신인데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피의자가 나오겠죠. 자, 피의자가 옆에 있는데 피의자가 진짜 혼자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피의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인데 경찰관님 내가 혼자 가면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우리 오빠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친오빠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그냥 이제 맨날 이제 호칭이 오빠인 사람이 있죠. 오빠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신뢰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뢰관계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손잡고 와가지고 신뢰관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손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손잡고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냥 제대로 차분하게 말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신뢰관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나와가지고 좀 피의자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찰이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 피신조서에 어떻게 적어져요? 문 답 해가지고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피신조서가 되는 거고, 이 피신조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 때 이 피신조서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피신조서는 법원에, 수서법원에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법원에서 이 판사님이 이 증거, 이 종이 쪼가리를 볼 때에는 직접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 곧바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종이로 들어왔으니까. 종이로 들어와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전문 증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증거니까 여기서 말했던 것이 이 법원 파트에서 들어와가지고 증거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요건이 뭐다? 이게 피신조서니까 검사가 작성했으면 312조 1항, 사경이 작성했으면 312조 3항이다.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피신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뭐 했냐면 피의자 신문하고 있는 동안에 피의자가 말했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신뢰관계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손만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야. 진술을 해버렸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 적어요? 안 적어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수사 과정이잖아. 어찌됐든 간에. 수사 과정에서 한 거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뢰관계인이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일단 진술은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주고 나면 자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이것도 어디로 오는 거야? 같이 피신조서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 진술은 누구 진술이에요? 제3자에 관련된 진술이니까 이것도 증거 일단 전문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건은 어떻게 된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저 사람은 제3자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뢰관계인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신조서라고 하는 이 종이 한 장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과 신뢰관계인의 진술은 서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들은 여기 뭐 피신조서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모두 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 파트에 가가지고도 똑같은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같이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 수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증거에서 다시 뭔가가 좀 추가돼가지고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여러분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뭐 적어도 한 3회독, 4회독 하시는 분들은 이게 피신 수사 과정에서의 결과물이 증거 파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3번.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을 영상 녹화해야 된다. 자, 다시 영상 녹화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물. 자, 영상 녹화물은 영상 녹화가 됐다. 요거 언제 쓰는 거냐면은 가장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썼던 게 뭐냐면은 312조 1항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서 우리가 요건이 뭐예요? 실, 특이잖아요. 근데 요 실을 부정을 하게 되면 이걸 요거를 이제 내가 써진 대로 안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지금 너 거짓말하지 마 임마. 똑바로 말 안 해? 내가 다 영상으로 찍어놨어. 이거란 말이에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금 이걸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게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는 이제 영상 녹화 안 찍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영상 녹화는 하긴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지금 남아 있어요. 312조 사항에 적, 실, 특, 반 여기 남아 있잖아요. 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영상 녹화물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기억 환기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뭐 할 수 있어?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를 찍겠어요? 피의자 아니면 누구 찍겠습니까? 참고인 찍겠죠.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을 찍는데 피의자는 뭐 해야 된다? 피의자는 뭐 한다? 고지를 한다. 고지니까 야 찍는다 해?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찍는다? 기분 나빠?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찍어. 참고인은 쌤 어렵게 나오셨는데 저 이거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찍어도 될까요? 동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요거 좀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야? 동의?
동의. 그래서 피의자는 고지, 참고인은 동의를 받는다.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알고 계신 거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243조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밑줄 쳐놓으시고, 나 변호인인데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불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변호인인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불복을 할 거 아니에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판례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 앉아라.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라. 뭐 뒷자리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 후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참여권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돼서고요. 참여권과 관련돼서 이제 불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죠. 수사기관이에요. 이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그럼 이 변호인을 참여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수사기관이 이렇게 하겠네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때 뭐 어떻게 불복할 거냐? 이거 몇 조에 있습니까? 417조에 나와 있는 무슨 항고? 준항고를 이야기하는 준항고. 수사기관의 준항고에서 요거 세 가지 있었죠. 참. 그래서 압수가 나올 때는 항상 환부를 생각하시고요. 압수. 그다음에 구금. 그리고 뭐가 된다? 여기 참여권.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411조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이게 준항고다. 준항고. 변호인의 참여권 준항고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뭐로 불복할 수 있다. 여기 청구할 수 있다가 이제 불복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인데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준항고 자리에 또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나 그렇게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4번, 대표 유형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네.